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판교에 있는 연세우리내과의원 원장 윤상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 병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내과 전문의로 내과 진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진료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간단히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 로비고요. 접수되고 우리 직원들입니다. 한번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병원 대기실은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이제 주로 했던 그 검사들이나 제가 환자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제가 직접 그 진료 시간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직접 파일을 만들어서 환자들께 이제 설명드리는 영상을 항상 띄워놓고 있고요. 이 영상에는 제가 시행했던 뭐 내시경 검사나 초음파 검사들, 그리고 질환에 대한 각종 정보들, 그런 걸 많이 넣어놓고 제가 그 중간중간 업데이트를 하니까, 만약에 저희 병원에 오셔서 대기하시는 동안에 이 TV를 좀 봐주시면 그러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은 이제 내과 진료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내시경이나 그 대장내시경 검사도 직접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초음파 검사, 그리고 골밀도 검사, 엑스레이, 뭐 심전도, 이런 검사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또 이제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오셔서 저랑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 기기나 이제 시설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엑스레이실이 있고요. 엑스레이랑 그리고 골밀도 검사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부 엑스레이, 그리고 골밀도 검사, 이런 검사들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필요한 처방도 해드리고 치료를 하고 있으니 필요한 게 있으시면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여기는 이제 건강검진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탈의실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검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실게요. 네. 여기는 이제 내시경실이고요. 저는 이제 위 내시경뿐만 아니라 이제 대장 내시경도 하고 있고, 대장 용종 절제술, 그런 검사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받으시고 대장 내시경을 받고 당일에도 용종 절제를 하고 있으니 편안하게 바로 하루 만에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이고요. 나라에서 소화기 내시경 학회에서 인정받은 자격증도 갖고 있고,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내시경 함에 있어서 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내시경 장비를 소독하는 기계도 최신 장비로 구입을 해놓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각각 2개 장비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여기는 이제 초음파실이 되겠고요. 각종 이제 복부 초음파, 간, 췌장, 담낭, 신장, 요런 이제 기본적인 복부 초음파를 비롯해서 심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유방 초음파, 이렇게 제가 직접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심전도 기계랑, 그리고 최신 안저 검사 기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금방 촬영이 되고, 그리고 바로 판독이 AI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는 그런 안저 검사 기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당뇨 있으신 환자분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안저 검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놓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이제 각종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만성 질환을 비롯해서 그런 관리도 건강 관리를 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만성 질환이 있으시면 저희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은 진료실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환자분들 진료를 보고 있고, 방을 최대한 좀 편안하게 환자분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이런 방 책상 이라든지 이렇게 제가 구성을 했고요. 편안하게 앉으셔서 저랑 불편한 걸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병원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제 진료실에 보면 이제 이렇게 옆에 붙여놓은 게 있는데, 이제 대장암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좀 아셨으면 해서, 대장암은 이제 대장 내시경을 꾸준히 건강검진으로 잘 받으시면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 방에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여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놨으니까 네, 필요하시면 저희 병원에서 상담 받으시고요. 네, 이제 제가 앉아서 네. 그럼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물어봐 주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남은 라이브 시간 동안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러스님이 문의를 주셨는데, 공복혈당이 105 정도 나왔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공복혈당 같은 경우는 100 이상인 경우 100에서 125 사이를 당뇨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당화혈색소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공복혈당은 사실 이렇게 항상 실시간으로 제때마다 좀 변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평균을 볼 수 있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도 과연 같이 높을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식습관 같은 경우는 이런 공복혈당 장애, 혈당이 높은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간식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식사는 하루 3번 잘 드시도록 하되, 이런 중간중간 특히 이제 탄산음료 종류, 그리고 과일 주스나 이런 당분이 많은 음료들, 그리고 커피 같은 경우 좀 블랙으로 드시는 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공복혈당 장애에서는 꾸준한 운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땀나는 운동을 하루에 30분 이상 할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위고비 맞을 수 있냐는 질문이신데요. 네. 그래서 위고비 같은 경우 제가 하고 있고요. 위고비, 다이어트, 체중 감량을 위해서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상담 받고 처방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위고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은
이제 처방 받고 이제 부작용이나 이 주사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못 들으시는 환자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약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환자분께 보여드리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제가 어떤 주사제인지, 내 어떤 원리로 이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부작용은 어떤 게 있고 미리 알고 있는 게 그런 정보들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구토나 복통 증상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좀 듣고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고, 이번에 월말쯤에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마운자로라고 릴리라는 회사에서 나온 주사제도 제가 들여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사제도 나중에 오시면 저랑 상담 받고 처방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백의 고혈압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고혈압을 이제 처음 진단할 때도 병원에서만 이제 혈압이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병원에서 혈압이 높다고 바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그러진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자가로 잰 혈압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 2주 정도 그 혈압을 체크를 해서 오시도록 제가 하고 있고요. 이 백의 고혈압 자체가 위험하진 않습니다. 이게 백의 고혈압이라는 게 이제 병원에 왔을 때 좀 긴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혈압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거라서 그 집에서 쟀을 때 평상시 혈압이 정상이라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장 지방에 대한 설명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그 복부 지방, 그러니까 복부 둘레, 허리 둘레, 그것이 이제 그 하나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체중을 이제 키랑 계산을 해서 보는 이제 BMI 수치도 하나의 그 고혈압 당뇨의 위험 인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라기보다는 복부 둘레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아르기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사로 맞으실 수 있겠고요. 주사제도 저희가 이제 수액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제가 하는 이제 수액 치료는 이런 피로 회복이나 영양에 대한 수액 치료도 있지만 감기라든지 장염에 대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오시면 맞으실 수가 있겠고요. 네, 연세우리내과라고 지은 이유는 제가 이제 제 모교가 이제 연세대학교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내과라고 지은 이유는 좀 편안한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연세우리내과로 짓게 되었는데요. 제 주변 지인분들께도 처음에 이제 병원 이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연세우리내과가 가장 추천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네, 그 야근 후에 갑자기 심장이 뭐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증상이 심장 질환인지 아니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 반응인지 궁금하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둘 다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는 증상은 심장 질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정맥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진찰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 위장약을 자주 복용하는데 장기 복용 시 부작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부분의 위장약은 뭐 그렇게 크게 부작용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저희 가족분 중에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일부 이제 제산제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영양소 같은 게 흡수를, 그러니까 식사로 음식으로 영양분을 그 섭취를 할 때 흡수에 대해서 이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좀 영양분이 부족하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이 되고요. 약을 처방을 만약에 받으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담당 의사가 다 감안을 하고 처방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침 햇살님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버지가 심근경색이 있으시고 저도 경계성 고혈압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심근경색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혈압을 자주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당 수치를 좀 체크를 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경우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평소에 건강검진을 할 때 그런 분야를 좀 신경 써서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이제 담배 흡연이나 음주가 심장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이제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금연 금주가 중요하고,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밥 먹고 나면 숨이 엄청 차는데 이게 살쪄서 그런 건지 질문 주셨는데요. 170에 90kg 정도 되면 아마 BMI로 30 이상이실 것 같은데, 비만이 있으신 게 맞고, 아마도 젊으신다면 아직, 심장질환이 있으실 것 같진 않은데, 식사하고 나서 숨이 차다. 그거는 이제, 좀 체중 감량을 해보시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지속이 된다면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놓친 게 있나 본데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자주 속이 더부룩하고 가끔 소화불량이 있는데 일반 내과에서 위 내시경이나 복부 초음파를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병원은 공복으로 오시면 대체적으로 위 내시경이나 복부 초음파를 바로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병원마다 이제 시행하는 검사가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전에 한번 문의를 하고 방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목에 혹 같은 게 있는데 갑상선 초음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새도 이제 최근에도 뭐 계속 목에 혹 같은 게 있다고 해서 많이들 오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음파를 해서 갑상선을 보면서 이제 주변의 목을 다 관찰을 하는데요. 목에 이제 혹 같은 게 있는 경우, 갑상선에서 질환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갑상선 초음파를 꼭 받아보시고, 그리고 혹이 어떤 혹인지, 단순한 임파선인지, 아니면 암과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감염성 질환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주차 공간은 지하 주차장이 있고요.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주차장이 있고,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게 물론 좋습니다. 여기는 판교 중심가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좀 다소 협소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신분당선 판교역에 1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메리어트 호텔 바로 옆이기 때문에 찾으시는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 저희도 네, 쿠폰 그거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재밌는 질문 주셨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개원한 지 3년 정도 됐는데, 처음 장소를 보고, 저도 이제 뷰를 보고 정말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원을 준비하는데 한 1년 반 정도 준비를 했고요. 장소를 정하는데 그만큼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로 택하는 데는 저도 이제 뷰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든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오시면 이제 뷰가 좋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네. 회식이 많아서 술을 주 3, 4회 마시는데 간 수치는 정상입니다. 그래도 간 초음파나 간 섬유화 검사를 미리 해보는 게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술을 뭐 거의 매일 드시는데 간 수치가 정상인 분이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타고난 뭐 간 상태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갛게 되고 주량이 되게 적기 때문에 술을 잘 안 하는데 하지만 이제 음주 같은 경우 간뿐만 아니라 다른 각종 암에도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 검사뿐만 아니라 암 검진도 꼬박꼬박 잘 받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 햇사님 질문 주셨고요. 최근에 명치 쪽이 타는 듯한 속쓰림이 자주 있는데 위염인지 역류성 식도염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증상만으로 구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내시경을 꼭 해야 하나요? 하셨습니다. 일단은 내시경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봐야 됩니다. 환자분의 나이라든지 그리고 이전에 내시경을 언제 하셨는지 내시경을 하신 지가 좀 시간이 1, 2년 지났다면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만 50세 이상이시거나 아니면 집안에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그런 또는 이제 체중 감소라든지 다른 위장관 출혈 증상 뭐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된다 하면 내시경을 꼭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명치 쪽이 타는 듯한 속쓰림인데 이런 증상은 위염일 수도 있고 역류성 식도염일 수도 있는데요. 그거를 꼭 반드시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분을 위해서 내시경을 굳이 받아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약을 처방을 해서 증상이 잘 조절이 된다면 약물 치료로 해서 그렇게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고, 만약에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다 하는 경우에도 내시경 검사를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인 섭취가 위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마시는데 위가 자주 쓰리고 메스꺼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커피를 2잔 이상은 잘 안 마시는데요. 속이 쓰리고, 그리고 또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너무 잘 생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2잔을 넘어가면 좀 그런 증상이 생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가 쓰리고 메스꺼운 증상 또는 이제 식도염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드시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재미있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하루에 커피를 얼마나 마시는 게 건강에 좋은지에 대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논문에 따르면 우리가 에스프레소 기준으로 커피를 하루에 안 마시는 분 또는 이제 1~2잔 마시는 분, 3잔 이상, 4잔 이상, 5잔 이상 마시는 분들을 구분해서 연구를 한 논문이 있었는데요. 하루에 5잔 이상 마시는 경우 수명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3잔 이상까지, 그래서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는 경우에 수명 연장 효과가 있다고 그 논문에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하루에 커피를 5잔은 못 마시겠고 3잔까지는 마시자 해서 3잔을 한동안 마신 적이 있는데 속이 너무 쓰려서 2잔까지만 마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이제 신장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있고 커피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데 커피를 적당히, 그래도 이제 너무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메스껍거나 뭐 두통이라든지 울렁거림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속쓰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 맞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커피를 드실 때는 에스프레소보다는 이제 드립 커피나 믹스 커피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좋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커피를 에스프레소로 마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보다는 드립 커피 쪽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장약을 자주 먹다 보니 약에 의존하게 될까 걱정됩니다. 약을 줄이려면 어떤 생활 습관을 실천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이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이긴 한데, 저도 많이들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당연히 이제 음식을, 위에도 너무 자극되는 음식을 줄여야겠고요. 너무 맵거나 짠 음식도 이제 위험을 잘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염분도 좀 줄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과식하지 않고 적당한 양을 드시고 식후에는 바로 누워서 TV를 보시는 것보다는 한 2시간, 3시간 정도는 앉아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도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한번 진료를 보시고 필요하면 위장약을 뭐 자주 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 자주 드시는 것 자체가 뭐 너무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필요한 약은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경우 마그네슘 부족인가요? 혈액순환 문제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마그네슘을 보충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쥐가 나는 경우는 이제 근육의 피로도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혈액순환에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이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마그네슘을 한번 보충해 보시고, 그리고 자기 전에 항상 다리 근육을 풀어주고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하고 주무시면 훨씬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이제 약으로 해결하시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집에서 자기 전에 이렇게 다리를 마사지 해주시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으니 참고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성 기침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과에서 흉부 엑스레이 외에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60대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흡연을 하시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몇 달째 만성 기침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60대이시기 때문에 폐암에 대한 검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폐 CT도 한번 찍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폐암이나 이런 다른 질환이 없다 할 경우에는 다른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몇 달째 이어지는 기침의 경우 의학적으로는 천식이 있거나 아니면 후비루 또는 역류성 식도염 요 순서대로 빈도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대이시기 때문에 폐 CT를 좀 찍어 보시고 폐암이 없다면 이제부터는 약물 치료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들보다 짜게 먹는 거 좋아하는데 막 손발이 붙지는 않습니다. 소금기에 강한 타입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짜게 드시는 게 사실 뭐 얼마나 염분이 들어가 있는지는 사실 이게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붙지 않는다고 해서 뭐 너무 짜게 드시면 이제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위에도 안 좋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짜게 염분을 많이 섭취하는 건 사실 뭐 권장하지는 않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사람들마다 신체적인 뭐 장기의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소금기에 강한 타입이 그 뭐 쉽게 말하면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싱겁게 드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연히 피검사를 받았는데 AST 190, ALT 85, 갑상선 수치 TSH가 24라고 나왔어요. 네, 큰 병원에 가봐야 할 정도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봐서는 이제 갑상선으로 인한 간 수치 상승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이제 갑상선 호르몬 보충만 하면 바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병원에 가보실 정도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시는 그 내과에서
좀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동네 내과에서 치료 받으셔도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눈밑이 떨리는 증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눈밑이 떨리는 증상으로도 내과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눈밑이 떨리는 적이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 마그네슘을 좀 보충을 하고 좀 좋아졌는데, 마그네슘을 최소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드셔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은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거나 그럴 때 잘 생길 수 있는 흔한 증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감마지티가 96 정도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감마지티 같은 경우는 이제 간 담도 질환이 있을 경우 상승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감마지티는 그 단독으로 다른 혈액 검사 수치랑 같이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좋고요. 간 수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AST, ALT 이런 수치가 같이 올라 있는지, 그리고 간만 GT랑 그 짝이라고 할 수 있는 ALP 수치도 같이 올라 있는지 그 검사를 종합적으로 보고, 그리고 또 간 초음파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감마 GT만 올라 있는 경우는 음주를 좀 평소에 하신다거나 지방간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몸에 염증이 있을 때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감마지티만 단독으로 올라 있다면 크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그네슘 주사제 같은 경우는 심장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량으로는 안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중은 정상인데 중성지방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종종 중성지방만 높은 분들을 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비만한 경우나 당뇨가 있는 경우 또는 음주를 많이 하시게 되면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유전적으로 높은 분도 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 같은 경우는 심혈관계 질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높이진 않지만 중성지방 수치가 500 이상 높은 경우에는 췌장염 발생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그 진료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가 자주 찹니다. 위암검진은 2년마다 받는데 증상이 있으면 더 자주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위암검진은 2년에 한 번 정도 하시면 좋고요. 위내시경을 중간에 더 해야 하는지 그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위장 증상,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가 자주 차고 이런 증상은 우리가 검사를 바로바로 해야 되는 증상은 아닌데,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암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이제 체중이 갑자기 빠지거나 혈변을 보거나 그리고 그런 이제 다른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내시경을 중간에 검진 2년마다 받는 검진 기간이 안 되었어도
내시경을 좀 받아보셔야 하지만 단순한 소화불량으로는 꼭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환자분의 연령대라든지 그런 걸 그 가족력이나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검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혈압이 잘 조절돼도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심장질환 위험이 그대로 높은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하나하나의 한 질환이 추가될수록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같이 있거나 아니면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심장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게 되겠는데요. 이런 게 하나 있는 것보다 두 개, 세 가지가 있는 경우 좀 더 이제 심장질환 위험성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으시다고 혈압만 조절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한 번씩은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 이런 심전도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나 심장 질환이 있는지를 중간중간 검사를 하면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고혈압의 치료 목표는 물론 이제 혈압을 떨어뜨리는 게 있겠지만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혈압이 높다고 혈압약만 드실 게 아니고 그런 위험에 대한 검진도 중간중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영숙님 질문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답변이랑 비슷한데요. 다른 장기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검사는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 그리고 혈액 검사, 그리고 소변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하면서 약을 드시는 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키보드 얼마 주고 샀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있는 곳이 판교다 보니까 가끔 환자분들께서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뭐 키보드에 엄청 관심 있고 한 건 아닌데, 이거는 로지텍 키보드고 인터넷에서 한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보드를 지금 개원하고 나서 계속 이 키보드를 사용 중인데, 한번 그냥 일반적인 키보드로 바꿔볼까 해서 바꾸려고 했더니 너무 이 키보드에 익숙해져서 바꾸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원장님 오늘 비욘디 채널에서 나오셔서 병원도 소개하시고 이렇게 환자분들 질문도 직접 받아보시면서 답변도 하셨는데 오늘 되게 라이브 원장님 덕분에 되게 잘 마무리된 것 같고요. 한번 시청자분들한테 오늘 방송하신 소감이나 아니면 영상 보고 찾아오실 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을 거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판교에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개원을 하면서 이제 내과 의사로서 저도 이제 오랜 기간 수련을 받고 진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단순한 물론 이제 질환들도 다 보지만 내시경이나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뭐 초음파 그런 것들을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규모는 뭐 크진 않지만 건강검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검사 결과를 저한테 들고 오셔도 좋고, 그래서 제가 그 검사를 종합검진을 보통 하게 되면 검진만 받고 결과는 안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으면 다른 병원에서 했던 것도 좋으니까 저한테 얼마든지 가져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친절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료, 그리고 또 내과의 전반적인 진료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갑상선 질환 이런 질환들이 많은데요. 만성 질환에 대해서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친절하게 치료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런 방송은 제가 처음인데 정말 처음에 긴장도 되고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질문도 많이 주시고 하셔서 많이 저도 이제 답변하면서 안정이 됐고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뭐 만나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렸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너무 좋은 라이브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